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칠판에 적어놓은 게 먼저 좀 있는데 사전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화학을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좀 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양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물질의 양, 그러니까 화학의 양인 거죠. 화학에서도 사용하는 거, 현실에서도 사용하겠죠. 물질의 양은 무슨 종류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질량이에요. 질량.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들. 무게, 질량 잴 수 있고요. 또 뭐 잴 수 있어? 물질의 길이, 넓이, 부피. 그치, 그거 두 개 합쳐서 부피죠. 부피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물질의 양 뭐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게 안 나왔어. 수, 개수. 자, 우리가 쓰는 물질의 양, 화학의 양은 요거 세 개가 답니다. 질량, 부피, 개수예요. 근데 요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를 보는 거야. 무엇이 가장 핵심적일까요? 화학 반응을 시킬 때 저 세 가지 물질의 양 중에서 개수. 맞아요. 개수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두로 문제를 그러니까 뭐 개념을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밑에 왜 개수가 중요한지 빌드업을 좀 짜기 위해서 화학이 뭔지 좀 적어놨어요. 너네 화학 교과서 혹시 교과서에 적혀 있나 모르겠다. 화학이 뭔가요라는 정의, 화학의 정의 한번 봐봤어? 들어봤어?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얘기해주지 않니? 안 했어요. 화학의 정의. 화학을 안 배웠으니까 안 해봤겠다. 그렇죠? 화학의 정의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화학은요,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물질과 변화.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변하는 거를 다루려면 물질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물질의 양인 거죠. 우리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원자, 그치. 그래서 원자들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원자들의 합을 보는 겁니다. 결합을, 이게 조립을 보는 거죠. 결합, 조립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원자를 다루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개수가 중요하다입니다. 원자, 우리는 알갱이를 다루기 때문에 알갱이들의,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알갱이죠. 모든 물질은 가장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알갱이를 다루기 때문에 알갱이들의 합을 보려면 알갱이들의 개수가 가장 중요하다가 화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단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물질의 양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개수가 가장 중요하다. 자, 요게 내가 좀 쉬운 단어로 많이 쓸 건데 조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아. 혹시 뭐 남자애들은 로봇 조립 같은 거 많이 좋아하죠? 여자 친구들도 로봇 조립 같은 거 많이 해봤나요? 뭐 레고 조립 같은 거.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로봇을 하나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쫄라맨 로봇을 하나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쫄라맨 로봇을 이렇게 로봇이 만들 건데 부품이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자, 머리, 몸통, 팔, 자리가 없네. 다리. 이렇게 네 가지 부품이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로봇 한 개를 해체해버려요. 해체쇼를 하면 부품이 각각 몇 개씩 나와? 한 개씩 나오죠. 로봇 두 개를 해체쇼하면요, 부품이 몇 개씩 나와? 두 개씩 나오죠. 그럼 잘 봐요. 다시 그럼 내가 이 부품 가지고 로봇을 만들 거야. 자, 내가 머리가 한 개, 몸통이 두 개, 팔이 하나, 다리가 두 개 있어. 로봇 몇 개 만들 수 있어? 한 개 만들 수 있죠. 그런 거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래요? 얘네들을 다 쓰고 나면 몸통과 다리는 남지만 머리와 팔이 부족하니까 머리와 팔이 없는 로봇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보면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저 물질의 양 중에서 지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개수를 다루고 있는데 질량을 한번 해볼게. 정신 차려봐. 머리가 내가 지금 머리의 무게를 딱 재니까 10g이래. 머리가 몇 개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가 정답이죠. 모른다가 정답이지. 왜요? 내가 머리가 한 개에 5g이라고 하면 어때요?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죠. 머리가 하나에 10g이라고 하면 1개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질량만 재서 몇 개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몇 개인지 알고 싶으면 뭐가 필요했어 방금? 뭐가 필요하게 이거를 용어로 정리할 수 있으면은 이제 천천히 쌓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개당 질량이 필요해요. 다시 한 개당 질량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현재 질량이 10g인데 에이씨 뭐라 적은 거야? 얘가 진짜 몇 개인지 최종적으로는 개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수를 알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한 개당 질량이 필요하다. 요 내용 받아들여져요. 요 내용 받아들여져. 한 개당 질량이 5g이면 몇 개라고? 2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원자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내가 로봇을 만들 거야. CH4라는 로봇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부품이 뭐가 필요해? C랑 H가 필요하죠? 맞지? 자, 내가 C가 뭐 임의로 들게요. C가 한 40g 있대요. 얘 몇 개야? 몰라요.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 30페이지 제일 처음입니다. 30페이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게 얘입니다. 그게 한 개당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의 정의가 옆에 막 적혀 있어. 읽어볼게.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상대적인 질량 단위가 없다. 이해 가는 사람? 쌤은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아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옆에 적어 놓읍시다. 원자량은요 한 개당 질량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실 이것도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1몰당 질량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일단 한 개당 질량이라고 임의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래. 그러면은 개수는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단위가 없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 하러 가봅시다.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물질의 양, 화학에서 우리가 잴 수 있는 양은요 질량과 부피밖에 없어. 사실 개수는 왜 못 세요? 자 봐봐. 여기 분필안에 이 분필안에 원자가 몇 개 있는지 세봐. 뜯어서 세봐. 어떻게 세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우리가 현존하는 가장 좋은 현미경으로 봐도 원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원자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할 수 있어? 무게 재거나 부피 재거나 2개밖에 못해요. 그럼 해야 되는 건 뭐야? 요거를 구해서 질량을 잰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를 구해내야 되는 거? 개수를 구해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를 구하러 가는 그 중간인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가실 겁니다. 제일 처음. 그래서 30페이지 원자량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돼요? 왜 배우는지? 이해가 돼요? 자, 원자량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쌤이 방금 간단하게 적은 한 개당 질량이랑 거기 옆에 적혀있는 긴 무슨 질량수가 12인 어쩌고저쩌고 적는 거랑은 괴리감이 좀 크죠? 그거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질량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질량수. 자, 원자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게? 원자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뭐라고 해요?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 전자는 무게가 있다고 배워 없다고 배워?
없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 원자의 무게는 뭐에 따라 달려 있어? 얘에 따라 달려 있어요. 원자 핵 안에 누구 들어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들어 있어요. 질량수는 뭔가요? 원자의 질량을 담당하는 입자들의 수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볼게요. 질량을 담당하는 입자들의 개수예요. 그래서 질량수는 뭘 뜻하는 거게? 요거 두 개의 뭐? 개수. 그래서 질량수는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입니다. 합수. 쌤, 그러면 질량이랑 질량수는 같나요? 같을까요? 내가 전자가 질량이 거의 없다라고 하지 아예 0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질량이랑 질량수는 비슷합니다. 같진 않아요. 비슷하지 같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일단 질량수에 대한 개념 이렇게 쓰고요. 혹시 원소기호 표현하는 거 기억나? 원소기호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아래는 뭐 써요? 여기 뭐 써? 원자 번호 쓰죠? 여기 원자 번호 쓰죠? 했어. 너네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처음 딱 이제 한 3월, 4월쯤에 했을 거예요. 여기 원자 번호 쓰죠? 여기 위에는 뭐 쓸까요? 질량수 씁니다. 그래서 이 원소기호 표현하는 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원 하려면. 자, 원소기호 표현.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 왼쪽 위에는 질량수. 자, 적어놓읍시다. 원자 번호는 무슨 수예요? 양성자수죠. 그래서 질량수에다가 양성자수, 원자 번호 빼면 뭐가 나와? 중성자수가 나와. 네,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기본 개념들입니다. 그때 결국 우리는 일단 알맹이의 수, 원자들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한 개당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일 이상적인 부분은 한 개당 질량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자, 수소의 한 개당 질량, 수소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면 0. 내가 적어왔어. 하나, 둘, 셋, 넷, 다, 0,0,0,0,0,0 23번 적어야 되거든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몇 번이죠? 모르겠어요. 대충 이렇게 가가지고 1673g입니다. 자, 내가 수소를 10g을 준비했어. 몇 개인지 어떻게 구할래? 한 개가 이 질량이래요. 10g이면 몇 개야? 계산 못하죠? 계산 못하지.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 개의 질량을 쓰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원자의 한 개 질량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이거 한 개를, 원자 한 개가 비슷하게 질량수랑 거의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질량수가 이렇게 수소는 1, 1이고 탄소는 12예요. 6번에 12고요. 산소는 16에 8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질량수들이 다 있는데, 이거 한 개당 질량을 조금 편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탄소의 한 개 질량을 보니까요. 이것도 적어왔는데 굉장히 작아요. 대충 표현해 볼게요. 자, 1.99242626465 곱하기 10-23승 g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이거 1.67에 10-24승 뭐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개당 질량을 진짜 그람으로 표현하니까 말도 안 되게 작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수소를 내가 그냥 비율로 적는 거지. 얘를 1대라고 보는 거야. 1대라고 보면 나머지 애들이 질량이 뭐로 표시가 될까라고 이제 궁금증을, 그러니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막 11점 얼마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뭐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를 얘를 질량수를 12라고 하니까 얘를 12라고 지정을 해보자 이거야. 이 질량을 12로 지정을 하니까 정확하게 수소가 1이라는 비율, 실제로는 1.008이라는 비율인데 1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씁니다. 1이 나오고 산소가 16이라는 비율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 개의 실제 질량을 비율로서 고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탄소를 12로 잡았더니 비율이 1대 12대 16 정확하게 질량수 비율대로 질량의 비율이 나오더라.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정의가 이렇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돼요? 요거 정하는데 한 1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량은요, 일단 정의는 이런 거예요. 원자 한 개 질량이 실제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12로 딱 놓으니까 다른 애들이 질량수의 비율대로 1대 12대 16 아름답게 떨어지더라. 비율들이. 근데 비율에는 우리가 단위를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일단 원자량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끝냈고요. 원자량이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자, 그러면 탄소가 12고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라는 이 한 개당 질량을 구했어. 그러고 내가 또 한 개를 구하려고 하면 어차피 또 그 0.00000 써야 되거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학자들이 이거 그대로 탄소를 12g을 한번 모아볼까? 탄소 12g을 막 모읍니다. 자, 그대로 수소 16g을 한번 모아볼까? 그대로 수소 1g을 한번 모아볼까? 막 모읍니다. 막 모으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자, 얘가 정확하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수가 나오고요. 얘가 정확하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나오고요. 얘가 정확하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당 질량이 아니고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당 질량으로서 그냥 여기 있는 원자량에다가 g을 붙여주니까 딱 되네. 딱 되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화학 반응을 진행할 때 잘 봐. 탄소랑 수소랑 조립을 해서 CH4를 만들 거야. 그러면 수소가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죠. 여기까지 돼요? 여기 간단하게 그냥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소랑 수소는 항상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는 거? 1대 4로 결합한다는 거. 그러면 한 개, 4개 던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대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던지 똑같이 결합 가능하죠. 1대 4인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봐봐. 야, 이거 안 그래도 숫자 존내 큰데 복잡하다 쓰기. 이거를 무슨 숫자로 고치자? 그냥 1몰이라는 간단한 단위로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이라는 단위가 여기서 등장해요. 자, 이 개수가 너무 크니까 뭘로 바꾸자? 1이라는 숫자로 바꾸자. 그리고 그래도 뭔가 여기에 개라고 붙이면은 느낌이 이게 정의가 정확하게 안 되니까요. 요거를 약간 두더지를 본다서 두더지가 옛날에 막 유럽에 두더지가 엄청 많았대요. 막 논밭에 보면은 구멍이 두더지가 막 해가지고 황공포증 일어날 정도로 많았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그 두더지처럼 많네 해서 몰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몰이 영어로 이렇게 MOLE 쳐보시면요, 두더지예요. 뜻이 두더지예요. 그래서 몰이라는 단위를 썼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괜찮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 아까 내가 원자량 옆에 뭐라고 적으라고 했냐면 한 개당 질량이라고 적으라고 했죠. 근데 몰이라는 단위가 곧 개수거든. 이게
정확하게 한계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문제 풀 때 한계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개수 단위는 몰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 얘네를 한계라고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자 거기 위에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31페이지에 몰이라는 파트가 바로 등장하는데 몰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몰은 이꼴 개수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몰은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니 원자량에 이제 그람 붙인 거. 원자량은요. 1몰당 질량이지만 뭐라고도 그냥 해도 된다. 우리는 한 개당 질량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입니다. 다 똑같은 개수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따라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거는 근데 웬만한 자사고 아니면 잘 안 하는데 과거나 자사고 아니면 잘 안 하는데 원자량의 기준이 내가 탄소라고 했잖아. 그쵸? 괜히 좀 탄소라고 했죠? 이거를 바꾸면 옛날에는 많이 바꿨다고 했잖아. 내가 수소를 원자량의 기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기준으로 바꾸면 이 수소를 원자량의 기준으로 바꾸면 변하는 것들이 있고 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는 사실 작년 매운고에서는 해줬는데 선생님은 안 했더라고.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필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겠어요. 혹시 해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 쌤이 있어. 내가 있어. 나. 그 다음에 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 예시를 드는 겁니다. 내 몸무게가 지금 뭐 한 70kg고요. A라는 사람의 몸무게가 한 140kg라고 합시다. 무겁네요. 자, 얘를 상대값으로 나타내면 어때요?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죠. 자, 지금 봤을 때 이게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를 이제 여기를 12라고 잡았을 때가 원자량의 시작인 거죠. 근데 여기는 1대 2라는 비율이 보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A를 1로 잡는 거 이상 있어 없어? 이상 없죠? 자, 그러면 A를 1이라고 기준을 둬버리면은 나는 몇이 돼요? 0.5가 되죠? 값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버리면 변하는 값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가 비율을 바꿨다고 해서 내 몸무게가 바뀌니? 아니죠. 자, 안 변하는 것들은 실제 값들은 안 변합니다. 실제 몸무게의 비율, 그 다음에 실제 몸무게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면 변화하는 것들 적어줄 테니까 일단 필기만 해두고 나중에 혹시 학교에서 설명을 하거나 문제를 푼다 싶으면 그때 다시 꺼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적어줄게요. 기준을 바꾸면 변하는 것. 자, 여기는 원자량이죠. 원자량 기준이죠. 원자량 기준을 바꾸면 변하는 것들. 1번. 단위가 없는 것들은 싹 다 변합니다. 싹 다 변합니다.
들면은 이제 단위가 없는 값들이 원자량, 분자량, 뭐 화학식량 이렇게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 같지만 어렵진 않아요. 분자나 화합물,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은 원자량이 합이고요. 화학식량도 원자량이 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아예 제일 밑에 있는 놈이 바뀌어버리니까 위에 있는 놈들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모두 변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벗 비율은 일정한. 예시도 한번 적어줄까요? 탄소 12번, 탄소 12번인데 얘를 내가 12로 잡으면 수소가 1이에요. 근데 얘를 내가 24로 기준을 바꿔버리면 수소의 원자량은 몇이 돼요? 2가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1대 12로 동일하지만 얘가 24를 올리면 수소의 원자량도 같이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2번. 아까 그 6.02 곱하기 10의 23승 있죠? 그거를 내가 1몰이라고 했지. 1몰의 개수가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1몰의 개수를 어떻게 정의했냐? 원자량에 뭐를 붙였을 때, g을 붙였을 때 나오는 개수를 말했잖아요. 근데 12g에 g을 붙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나왔어. 그럼 내가 이걸 24로 잡아서 g을 붙이면 몇 개가 나와요? 2배가 나오겠죠. 그럼 이 1몰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2배로 변하는 거죠. 1몰의 개수가 변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요 NA라고도 써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릅니다.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되게 위대한 업적을 세워가지고 이 1몰이라는 단위에 아보가드로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헌정하는 거죠. 헌정한 거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의 개수가 변한다라고 해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몰이요 기호로 쓰면 NA예요. NA.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릅니다. 자, 변하지 않는 것도 적어드릴게요. 실제 질량, 그 다음에 실제 부피는 안 변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적어놨는데 비율 안 변합니다. 질량 비율 안 변합니다. 이게 원자량 비율이죠. 원자량 비율. 자, 3번, 4번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적어놓고 한번 외워둬 보세요. 밀도 안 변합니다.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랑 질량 안 변한다 했잖아. 얘도 안 변하죠? 자, 다음 4번은 자, 이거 봐요.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색으로 적어줄게요.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으로 써야 되는 거죠. 내가 1g에 진짜 원자수가 얼마 들어있는지 알고 싶으면 실제 질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실제 질량으로 계산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도 안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4개, 여기 2개 적어놓고 혹시나 문제 풀거나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신다 하면 보면 돼요. 질문 있나요? 적어놨나요? 없으면 지워도 되나요? 다 적어놨으면 지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이 개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워도 되는 거 맞죠? 자,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 원자들 혹은 원자가 합쳐진 거를 분자라고 부르죠. 원자들 분자들의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개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개수를 직접 셀 수 없으니까 어디로부터 계산을 해와야 돼? 질량으로부터 계산을 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량을 개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 뭐가 필요했니? 뭐가 필요했니? 한 개당 질량. 그래서 뭐 정식 명칭으로 일단 먼저 적을게요. 1몰당 질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몰은 그냥 개라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몰당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원자량 혹은 뭐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원자의 질량에다가 원자량을 나누면 되는 거고요. 분자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분자의 질량에다가 분자량을 나누면 되는 거고요. 이 뭐 화학물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화학물의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 그러면 화학식량, 원자량은 알겠어요. 그 분자량도 알겠어요. 얘는 뭔가요? 라고 하면 이온 결합은 분자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이온 결합은? 없죠. 우리 이거 낚였던 애들 좀 있잖아. 이온 결합은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량은 이 공유 결합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이온 결합하는 물질에는 분자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분자라고 못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뭐라고 쓰는 거예요? 화학식량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온 결합 물질의 뭐 분자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사실 똑같은 말. 엄밀하게 따지면 화학식량이 큰 범위예요. 근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량을 개수로 바꾸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잘 봐. 혹시 화학을 미리 조금 맛을 봤다면 요 공식 본 사람 N은 N분의 W 혹시 본 사람 없니? 이게 우리가 방금 했던 요겁니다. 자, 뭐냐면 머리가 이제는 원소로 할게요. 탄소가 24g이 있어. 내가 지금 원자량이 12야. 그럼 얘는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어떻게 구했어? 나눴죠. 자, 다시 질량을 개수로 바꾸는데 1몰당 질량, 그러니까 원자량을 뭐 한다? 나누기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공식으로 쓰면 이겁니다. 자, 뭐냐면 기호예요. 기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봐봐. 개수의 기호는 n입니다. n. 찾아봤거든요. 왠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n이라고 다 쓰더라고. 쌤도 어느 순간에 n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자, 개수의 기호는 n입니다. 보통 근데 제일 이제 유력한 게 넘버예요. 넘버가 제일 유명한데 왜 넘버가 개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넘버인데, 자, 아무튼 질량을 W, weight의 약자로 씁니다. 그리고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이 기호가요. 보통은 라지 M, 몰레큘러 웨이트라고 쓰는 애인데 몰레큘러 웨이트예요. 근데 나중에 기호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몰롱도도 라지 M으로 쓰거든. 이 기호가 겹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라지 M이나 라지 MW나 어차피 뭐 내가 아는 기호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쌤은 MW로 쓰는 걸 좀 좋아하긴 합니다.
대학 가면 MW로 써요. 저게 이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1몰당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몰레큘러 웨이트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를 공식화시키면 뭐다? 요겁니다. 요거. 어떤 입자, 뭐 원자, 분자, 화학식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 녀석의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다가 뭐를 나누면 된다? 질량을 나누면 개수가 구해진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한 개당 질량에 질량을 나눠주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 방금 배운 거야. 다음 요거만 하고 오늘 아마 문제 몇 개 풀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자, 질문 생각해봐. 내가 이만큼 공기 들고 있어. 자, 이만큼 공기의 무게 잴 수 있니? 공기의 무게 재는 게 말이 사실 힘들죠. 희한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아보가드로 수 할 때 그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받은 거예요, 이름을.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 기체의 실험에 대해서는 그 시절 뭐 대가였다고 합니다. 1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기체들을 여러 개 준비하는 거야. H2 기체. 아, 이것도 해야 되네. 우리 이제 분자를 쓸 때요. 상태를 항상 표시할 건데 이렇게 네 가지 상태를 쓸 거예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상태는. 자, G는 무슨 상태게요? G는 기체. L은 액체예요. S는 고체예요. AQ는 뭘까요? 아쿠아라는 약자인데. 아쿠아. 무슨 상태일까요? 물에 녹아 있는 상태. 세 글자로 수용해. 그래서 가스, 리퀴드, 솔리드, 아쿠아입니다. 기체, 액체, 고체, 수용액 네 가지만 써요. 근데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뭐 했냐면 자 여러 가지 기체를 준비하는 거야. 이거 다 기체예요. 이 기체들을 싹 준비해 놓고 이 녀석들의 부피를 똑같이 맞춰 놓습니다. 자, 1리터를 맞춰. 이거 부피를 이제 1리터가 아니고 사실 22.4리터인데 22.4리터를 딱 맞춰 놔요. 조건이 있어요. 요건 필요 조건입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요. 이 네 개의 여러 가지, 이 말고도 기체를 엄청 많이 실험을 했다고 해. 뭐 이거 말고 그냥 이런 걸로 해볼까요? 약간 좀 납득이 가도록 뭐 이런 애들, 메테인, 가스, 뭐 이런 애들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 기체들을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똑같은 부피 22.4리터를 맞춰주니까 질량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근데 이게 기체를 재는 기체 질량을 재는 기술에 약간 통달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체 질량을 재니까 얘가 정확하게 2g, 얘가 정확하게 32g, 얘가 정확하게 32, 얘는 16g, 얘가 정확하게 34g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뭐 얘기한 거죠. 아, 요거는 34g이 아니고 좀 더. 78g인가? 잠깐만. 68g이구나.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랑 합쳐보니까 야, 기체 질량을 정확하게 구해보니 같은 부피에 있을 때 질량들이 이렇게 나오네? 근데 내가 이 질량을 원자량이 있으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 개수로 바꿀 수 있죠.
보는 거야. 기체들은 일단 같은 부피를 맞춰놓으면 어떨까 하면서 봤더니 H2의 이 개수 뭐가 필요해? 분자량이 필요해요. 지금 요 H2의 분자량은 어떻게 돼요?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H2의 분자량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려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2죠.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분자량 어떻게 구해? 원자량의 합으로 구해요.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기 때문에 H2의 분자량은 얼마인 거야? 2인 거예요. H2는 수소 기체는 1몰당 질량이 몇 그램? 2g. 그러면 얘는 여기에 지금 몇 몰이 있는 거야? 1몰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1몰 있는 거죠. 자, O2의 질량,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탄소는 12, 수소는 1, 얘는 17입니다. 미안해. 33입니다. 34. 34라고 해봅시다. 자, 산소 하나가 16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으면 O2의 기체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32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32g 있으면 몇 몰? 1몰. CH4는 분자량이 몇일까요? 16이죠? 그럼 얘는 16g에 몇 몰? 1몰. Cl2는 분자량이 몇일까요? 34니까 68이 되니까 68g에는 1몰이죠. 이 관계를 밝혀냈어요. 요걸 보면서 야, 신기하네.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부피가 같으니까 뭐가 같아? 개수가 같다라는 관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고요. 우리 봐봐. 앞에서 뭐 했냐면 저기에서 질량을 개수로 바꿨죠. 방금.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한 개당 질량으로, 그렇죠? 1몰당 질량으로 개수로 바꿨죠. 근데 모두 알 수 있게 됐다? 부피를 개수로도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의 핵심 이야기예요.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개수기 때문에 결국 개수기 때문에 질량과 부피를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다? 개수로 바꿔서 우리 화학 반응할 때 원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우리 이번 첫 번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리해볼게요. 요 22.4L라는 게 외우면 좋긴 해요. 이게 문제 가끔 나와요. 이게 0도씨 1기압에서거든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는 종류의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종류의 관계 없이 모든 기체는요 전부 다 22.4L가 있으면 몇 몰이다? 1몰이다. 이런 관계를 밝혀낸 겁니다. 근데 저거는요 진짜 그냥 쉬운 개념 문제, OX 퀴즈 이런 데 나오는 거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여기에서 알아차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부피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개수로 바꿀 수 있다. 요겁니다. 부피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부피가 44.8L를 모았어.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2몰 개 있는 거죠. 돼요? 요게 핵심인 겁니다.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0도씨 1atm 이렇게 적지 말고 같은 온도 압력 기압이면 압력이라고 할까요? 압력이면 부피가 곧 개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부피가 개수와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 이 정도 조건은 기억해두세요. 아보가드로에 대한 조건은 기억해두세요. 0도씨 1기압 1atm이면
22.4리터가 1몰입니다. 요거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됐어? 됐어?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요거만 잘 외워오잖아. 여기 있는 거 다 풀만합니다. 자. 근데 잠깐만, 필기할 때 주의할 점. 얘는 누구만? only 기체만이에요. 요거 고체, 액체에다가 쓰면은 그 즉시 나가립니다. 근데 질량을 개수로 바꾸는 건 누구 다 되냐면 고체, 액체, 기체 전부 다 돼요. 질량을 개수로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개당 질량을 직접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피를 개수로 바꾸는 건 기체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무조건. 자, 원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음. 35페이지에 4번 한번 볼까? 35페이지에 4번. 4번입니다. 산소와 질소의 화합물의 질량 비율을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네요. 질량 관계를 나타냈다. 그래프를 좀 할 줄 알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여봐. X축과 Y축이 산소의 질량과 이 질소의 질량이에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비율이 어떻다는 거야?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X라는 물질이 산소의 질량을 늘려가면 질소의 질량도 일정하게 늘어가네.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인지만 알아보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X는 나와 있는 비율이 제일 쉬운 게 16대 14가 있네요. 거기 밑에 괄호 봐봐. 원자량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그러면 X는 질소랑 산소의 이 몰수 비율이 몇 대 몇이니? 질소랑 산소의 몰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X, 이 녀석. 질소랑 산소가 몇 대 몇? 1대 1이지. 근데 X의 분자량이 몇이래요? 30. 그러면은 어떻게 합쳐져 있어야 돼? NO로 합쳐져 있어야 되죠. 60이면 N2O2 그런 거죠. 그래서 X는 누구인 거야? NO인 거죠.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Y 같은 경우에는요 몇 대 몇이야? 1대 2죠. N과 O가 Y 같은 경우에는 N과 O가 지금 N이 21g일 때 아니다 7g 16g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7g이네요. 그러면 O가 만약에 더 늘어났을 때 32g이면 N이 14g이 되겠죠. 그러면 N과 O가 1대 2의 비율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NO는 어떻게 돼 있어요? NO2네요. 왜냐하면 괄호에 몇 원자 분자라고 돼 있어? 3원자 분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NO를 1대 2로 결합할 수 있는 것 중에 3원자는 1, 2밖에 없는 거죠. NO2. 이런 문제입니다. 3원자 분자라는 게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할만하니? 자 넘어가서 36페이지에 8번 한번 봐봐요. 8번 36페이지에 8번
정리하시고 36페이지에 8번 봅시다. 별표 쳐놓으세요. 걔는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작년 뭐 매원고도 나왔고요. 작년 메탄고도 나왔고요. 작년 효원고도 나왔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거저주는 문제죠. 쉬운 문제인데 너네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안 물어본다면 다른 식으로 물어봐요. 얘는. 자, 이 저울의 의미는 뭐야? 저울의 의미는 양쪽의 무게가 어떻다? 같다. 그럼 봐봐. x 5개랑 y 몇 개죠? 3개. 3개. y 3개 무게가 어떻다? 같다. 그럼 셀 수 있는 거지. 5x가 뭐랑 같아? 4y랑 같은 거죠. 자, 오른쪽은 y 4개랑 z 몇 개랑 같아요? 5개랑 같아요. 그러면 4y는 5z인 거죠. 무게가. 그렇죠? 그럼 몇 대 몇인지 한번 볼까? 기억 볼까요? 8번의 기억. y의 원자량은 3분의 5a냐 한번 구해보래요. 그래서 문제 첫 번째 줄 가보니까 두 번째 줄이네요. x 원자 한 개의 질량이 a래요. 이게 몇이다? a래요. 그럼 y는 한 개당 몇이 되는 거예요? 3분의 5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봐봐. 위에 여기서 이제 조금 쌤처럼 하면 낚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개념에 좀 치우쳐져 있는 문제인데 얘는 진짜 개수죠. 문제 두 번째 줄에 혹시 아보가드로 수는 NA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여? 요거 굳이 문제에 나타내줬다면요 조금 의심하셔야 돼요. NA는 내가 뭐라고 했니? NA는 뭐라고 했어? 기억나? 1몰이라고 했죠? 그럼 잘 생각해봐. Y 지금 한 개가 질량이 얼마다? 3분의 5A예요. 원자량은 몇 개당 질량이야? 한 개당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1몰당. 여기는 몇 개당? 진짜 한 개. 원자량은 몇 개? 1몰당. 그럼 얘는 뭘로 바꿔줘야 돼? 1몰당 질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봐봐. 한 개가 3분의 5A인데 1몰은 몇 개야? 1몰은 실제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이고요. 그거를 뭐로 표시한다? NA로 표시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몇 곱해줘야 돼요? 저기 있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NA를. 그래서 원자량은요 3분의 5에 NA까지 들어가야지 원자량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에요. 잘 낚이죠? 그래서 8번은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런 원자량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주의를 조금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 니은 별표. 필기할 거 있어. 필기할 거. 암기할 게 조금 있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보다 암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치? 오늘 한 거 질량을 개수로, 부피를 개수로 바꾸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너네가 조금 고난도 문제를 풀고 싶다면, 상위권을 노리고 싶다면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자, 암기 요소. 뭐뭐당 들어있는 어쩌고 이렇게 A당 들어있는 B 이런 거 물어봅니다. 혹은 A에 들어있는 B.
자, 얘네는 공식화, 그러니까 정의상 어떻게 바꾸는지 공식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A당 뭐 A에 들어있는 B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앞에 있는 녀석을 분모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계산할 수 있어요. 얘네는 는이에요. 는 A분의 B로 계산합니다. A분의 B로. 여기 있는 한글말을요, 이 조선말을 여기 있는 수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거기 니은에 1g에 들어있는 이죠.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자, A분의 B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1g을 넣는 게 아니고요. 1g이라는 거는 우리 정의상 질량이죠. 질량. 양에 대한 정의로 넣는 거예요. 질량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에 대해서 원자 수가 어떻게 나눠지는가가 요 정의에 대한, 니은의 정의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크기를 비교한 게 그 니은에 대한 답입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1g에 들어있는 1g당, 아니 이렇게 해볼까? 이런 거 단위 부피당 원자수, 뭐 이런 거 무조건 물어볼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 예시예요, 예시. 요거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자, 앞에 있는 뭐뭐당 뭐뭐에, 요 앞에 있는 게 A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를 무조건 분모로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 부피니까요, 이 저기 있는 양 중에 부피입니다. 부피.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 부피를 부피라고 생각하고 부피 분에 뭐를 해야 된다? 원자수를 나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익혀주셔야 돼요. 반드시 익혀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 지금 x랑 z를 구해달래요. 요거를 질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자수가 얼마나 들어있나를 구해달라는 거네요. 한번 해볼까? 자, 지금 x랑 y를 일단은 x랑 z네요. 원자량부터 구해야겠네. 결국 x를 a라고 하면 y는 뭐 3분의 5a, 그러니까 비율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z는 여기에다가 3분의 5a를 집어넣으면 3분의 4의 a네요. 그래서 x랑 z의 원자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4예요. x랑 z의 원자량의 비가 3대 4. 아, 이거 진짜 자리가 없네. 할게요.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 질문을 해보면 질량에 대해서 원자 수비가 얼마나 들어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x랑 y를 같은 질량으로 한번 맞춰보자. 같은 질량. 자, 얘 만약에 둘 다 뭐 같은 질량으로 맞출 때 3g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x는 그러면 3g에 몇 개 들어있어? 한 개 들어있죠. 원자량이 3이니까요. 3g에 하나 들어있죠. y는 3g에 같은 질량이면 몇 개 들어있어요? 4분의 3개가 들어있겠죠. 이해되나요? 같은 질량,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으로 맞춰졌을 때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구해주시면 돼요. 니은의 질문은. 그래서 자, x가 뭐 3g이라고 잡긴 했지만 얼마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뭐 1g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1g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같은 질량에 대해서 나눠주시는 거죠. 같은 질량 1g에 대해서 이 녀석이 원자수가 얼마 있는지. 그럼 얘는 지금 원자량이 3이니까 3분의 1인 거고요.
얘는 같은 질량에 대해서 1g에 대해서 원자량이 4니까 4분의 1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우리 니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의로 바꿔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숫자가 조금 이상하게 적혀있네요. 1g에 대해서 같은 질량에 대해서 얘는 4분의 1개가 들어있고 얘는 3분의 1개가 들어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개수는 원자량분의 질량으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했어. 근데 잘 봐요. 이게 이제 초보 그냥 직접 계산하는 거. 중수. 자, 기호로 좀 적어볼게요. 질량은 W죠. 원자수 어떻게 구한다고? 원자수 어떻게 구한다고? 자, 분자량, 원자량, 분해, 현재 질량으로 구하죠.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질량이랑 질량이랑 어떻게 돼? 나눠지죠. 그럼 얘가 물어보는 게 뭐야? 이게 뭐예요? 원자량분의 1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나누기 뭐뭐당 앞에 있는 거 밑으로 내리고 뒤에 있는 거 위로 올려 시키냐면요, 나중에 직접 계산하는 거 말고 편하게 구할 때가 많아요. 이거를 점점 발전시키다 보면.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원자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긴 해야 돼요.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원자량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분의 원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이 서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분자량 원자량분의 1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우리 이 8번의 니은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원자량분의 1은 뭐 저기에 있는 거 역수치에서 비율티해 주시면 되죠. 자, 마지막입니다. 8번의 디귿입니다. xz2 1몰의 질량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1몰의 질량은 뭘 구하는 거니? 1몰의 질량은? 거기는 분자니까요. 무슨 양을 구해야 돼? 분자량을 구해야죠.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니까요. xz2 우리 원자량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a라고 했고요. x 하나당 질량이 a라고 했고요. 그러면 x의 원자량은 a에다가 1몰을 곱해줘야겠죠. ANA이고요. 자, Z의 하나당 질량은 3분의 4A고요. Z의 그러면 원자량은 1몰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몰당 질량은 3분의 4A입니다. 그럼 XZ2는 A 더하기 3분의 8이니까요. 3분의 11A에 NA가 곱해진 값이 우리 1몰당 질량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 해보시면 분자량분의 1 하면요 3대 4였으니까요 4대 3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 화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외워야 될 거 한 3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개수를 질량으로 바꾸는 방법. 질량을 개수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한 개당 질량을 우리 1몰당 질량인데요. 한 개당 질량으로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상관없고 원자량이랑 분자량이랑 나눠주는 거. 그러면 개수가 나온다. 두 번째로 부피는 기체일 때만 개수랑 비례한다. 개수가 된다라는 거 알면 되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방금 했던 겁니다. 뭐뭐당 A당 B, A에 들어있는 B 하시면 A분의 B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리 다음 주 과제는요. 여기 완자에 있는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39페이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38페이지까지 풀어봅시다. 실력업은 와서 같이 합시다. 고생했습니다.